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9월에는 특별함으로 무장한 이색 직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심 RPG 개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 보실까요? 지금 굉장히 커다란 장소, 공원 같은 곳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함께 막 뛰어가고 있는데요. 마라톤이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밝은 얼굴로 지금 뛰고는 있는데 이게요, 지금 미국 CBS에서 방송되고 있는 인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지금 게임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2인 1조로 참가한 11개 팀이요. 각종 미션을 통과해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레이스를 펼치고 우승자를 가려내는 그런 프로입니다. 지금 그 활동을 보고 계시는데요. 아마 모 방송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런닝맨이라는 프로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이처럼 도심을 배경으로 직접 사람들이 참가해서 미션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는 오프라인 게임을 도심 RPG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모니터 속 RPG 게임을 현실 바깥으로 끌어내 구현하는 도심 RPG 개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에서 9월 한 달간 만나보는 이색 직업들. 모니터 속 RPG 게임을 현실 세계로 옮겨낸 도심 RPG 개발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신직업, 도심 RPG 개발자에 대해 얘기해 주실 도심 RPG 개발자이자 이벤트 업체 휴먼 IMC 운영하고 계시는 이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심 RPG 개발자이시고요. 지금 사회적 기업 마르텔로를 대표 맡고 계십니다. 전중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호 선생님, 저희 신직업 발견의 공식 첫 질문인데요. 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벤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축제나 기업 홍보 프로모션 같은, 아니면 큰 대회, 작은 대회 개막식, 폐막식 같은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고 운영하는 일까지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도심 RPG라는 이 컨텐츠를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2007년도쯤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심 RPG 계속 개발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런 이벤트 기획하시고 그런 프로덕션 일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도심 RPG를 하시는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지금 생각하시겠지만 아직도 RPG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럼 제가 전충훈 선생님께 일단 쉽게 도심 RPG 개발자 혹은 도심 RPG가 뭘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도심 RPG를 2005년도에 이제 처음 만들었었는데요. 그때는 선생님이 말 만드신 거예요? 예, 말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때 만들었을 때만 해도 설명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러네요. 30분 동안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근데 시민 러닝맨이라고 딱 이야기를 드리니까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러닝맨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러닝맨에게 그렇죠. 아주 그렇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뭐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소들 예. 이야기로 묶어서 그렇죠. 사람들이 실제 뭐 미션을 수행하면서 뭐 상품도 받고 예, 예. 상금도 받는 그런 역할 수행 게임을 도심 그렇죠. RPG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RPG 게임, 뭐 이게 MMORPG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느낌 오시겠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오프라인에서 자기 역할 받고 미션 받고 해가지고 즐겁게 하는 게임인데, 그러니까 런닝맨 얘기하시니까 뭐 바로 나오지만. 하시는 일은 제가 잠깐 생각도 해보고 좀 이렇게 보니까 훨씬 그거보다 다양하고 뭐 훨씬 더 다채롭긴 합니다만 일단은 느낌 오시죠? 예, 그래서 도심 RPG 개발자는 바로 그러한 게임을 프레임도 짜고 기획도 하고 연출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한 가지 전춘 선생님, 예. 선생님도 무슨 일 하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처음인데 아버지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신 분이 나오신 건 처음인데요. 집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일들에 예,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걸 좀 즐겨 하시나 봐요. 아들, 자, 이쪽 와서 밥상머리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우리 한번 하자 이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문제는 다 듣고 나서도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끝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예. 밥을 먹고 다녀. 그러니까 밥 먹고 다니냐. 예, 그러니까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욕봤다. 이제라.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창업을 좀 꿈꾸는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렇죠. 예. 사회적 기업가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 사업이고요. 맞습니다. 예. 7년째 제가 하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그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예, 있죠. 예, 네, 맞습니다. 아마도 그쪽하고도 좀 연관이 있으셨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진흥원이 만들어진 게 2011년, 12년 그때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 같이 만들어진 비슷하게 활동을 같이 하셨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일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좀 잘 엮어가지고 예. 재밌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 도시농업, 6차 산업 모델도 만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우리 마을 교육 나눔이라고 예. 그 58개 마을에 이제 청소년들의 그 행복한 진로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예. 사업입니다. 거기 이제 총괄 책임자로 또 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 RPG 개발하고 예. 기획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알겠는데 제가 아버지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 예, 밥은 먹고 다니나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월급이든 뭘 합니다라는 걸 잡으시기가 예. 좀 어려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 이런 말도 좀 어려우실 예.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라는 것도 아마 그 시스템이 안 보이실 테니까. 근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도 좀 아시고 그다음에 이 RPG 느낌도 아시니까 일단은 한 요 정도로 해놓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따라가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도심 RPG 기획하고 이제 개발하시는 일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관광 문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문화 콘텐츠 이거하고 연결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하고 띄워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관광 쪽하고 아무래도 저희들 지역을 이렇게 외부로 좀 알려야 되고 요즘에는 뭐 도시 그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우리 지역을 외부에 알려서 또 관광 수입 동안 맞습니다. 예, 특히 제가 지금 고향이 대구 쪽이기 때문에 예. 대구가 큰 기업체나 쉽게 말해서 이게 뭔가 수입원을 제대로 마련하는 게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관광 뭐 지역 축제라든지 아니면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그렇게 연계를 좀 많이 좀 지어서 그래서 특히 이런 뭐 도시 마케팅하는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나 지방자치대 그쪽 관련돼 있는 기관분들은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 사회 분들조차도 이 자기 정말 동네잖아요. 혹은 네. 자기 이제 지역에 있는 것들이 소재가 돼가지고 즐겁게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사실 이제 저희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말도 하고 선생님들도 다 쓰시는 말이지만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위에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게 연관성이 있고 그렇게 이해해도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도심 RPG라는 말도 이렇게 처음 쓰시고 하셨으니까 네. 정말 그 온라인에서의 그 RPG를 정말 밖으로 꺼내오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 이제 계기가 그때
e스포츠 페스티벌. 예. 그래서 e스포츠 페스티벌 부대 행사 감독을 맡으면서 게임을 좀 오프라인 진짜 실제 세상 구현을 한번 해보라고 미션을 부여받았거든요. 네네. 머리를 짜냈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 안에서만 게임을 즐기는데 예. 이걸 그대로 꺼내보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말씀은 이렇게 됐다 하지만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데 사실 콜럼버스 계란처럼 이게 뭐 듣고 나면 그랬구나 싶지 사실 시작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멋진 일을 하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증강현실 게임 뭐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포켓몬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압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나가서 뛰어보고 미션도 부여받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먼저 그거를 갖고 끌어 나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내용도 좀 더 풍부하게 담을 수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심 RPG 개발자가 하는 일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선생님. 도심 RPG 개발자는 그 한 어떤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뭐 문화라든지 뭐 다양한 관광 상품, 자원들, 역사적인 그렇죠. 인물들 예.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걸 한 방향을 잡아서 이걸 이야기 스토리화합니다. 네. 스토리화해서 그다음 역사적인 아니면은 알리고 싶은 명승지 같은 곳을 미션 장소로 그렇죠. 선정을 하고 또 그 미션 장소에 맞는 또 미션을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참. 그리고 또 이야기 스토리에 맞게 이 미션과 미션을 또 연결하는 것도 맞습니다.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까지 다 한다고 보면 도심 RPG 개발자가 어떻게 보면 종합 기획자이자 맞습니다. 총괄 감독하는 감독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단 지역에 맞는 캐릭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실 것 같고 일단 그거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한 반 정도는 왔다라고 생각이 되실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상징적으로 맞는 거 가장 뭐랄까 의미적으로도 맞는 캐릭터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각 장소마다 그에 맞는 걸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붕 뜨잖아요.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게 뭐지 하고 해서 이제 흥미가 없어질 테니까 아마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상상력이 좀 풍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조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뭐 상상력은 풍부하시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원래 그런 걸 좋아하셨던 거죠? 평소에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예전에 재질의 대장이라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생각을 끝이면 되는데 그 쓸데없는 생각을 꼭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 RPG를 만들어요. 선생님 그게 미래 인재예요. 요즘 그 인재가 필요한 게 제가 요즘 가끔 강조하는데 창조적 뻘짓이란 말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창조적 뻘짓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못 해봤고 안 시키잖아요. 뻘짓은 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도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도심 RPG 지금 뭐랄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일단 선생님 하셨던 일을 좀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서 아 이런 것도 하셨구나 이런 것도 하셨구나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더 이해 잘 가실 것 같아요. 그 자랑을 좀 많이 해주세요. 도심 RPG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2006년도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전충훈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고 2007년도에 그 대구에 있는 이펀이라는 e스포츠 게임 대회 거기 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하게 되면서 그때 처음에 기획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007년부터 그 2009년도까지는 그 당시 뭐 지역 혁신 그런 연구가 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혁신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혁신 RPG라는 게 혁신이 어떤 거를 해야 혁신이 된다라는 그런 거 혁신 RPG를 계속해 진행해 왔었고 최근에 연구과제 그 제안서도 막 쓰고 그러셨겠네요. 직접 제안서를 쓰죠. 직접 제안서를 쓰고 과연 혁신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가지고 또 장소도 알아내고 뭐 대구 같으면은 혁신적인 일을 했던 장소가 그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라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 공원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게 바로 혁신이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도심 RPG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그 대구에 4대 읍성이 있는데 북성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성로 RPG. 북성로 RPG. 북성로 RPG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외국인 대구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이거 좋네요. 대상으로 해서 대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대구 문화 RPG 또 진행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 보훈청하고 보훈 RPG라는 보훈 가족들 함께 참여하고 일반 대학생들도 참여하는 보훈 RPG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물론 저야 뭐 다 읽고 나서 지금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만
정말로 제가 이거 보고 참 좋았던 게 이게 상상력만 좀만 펼치고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적인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무궁무진하잖아요. 특히 제가 보면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이랑 이런 걸 했다라거나 부은처랑 이런 일 했다는 걸 제가 보고 이건 제대로 가고 계시다 방향을. 그래서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외국인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 오면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이. 지역에 대한 리셉션이나 오리엔테이션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맨날 강의만 하고 지겹지 않습니까? 누가 또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예, 그거 확 풀어놓으면 스스로 이제 재밌게 그 지역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RPG만큼 좋은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기 왔었으니까 다시 한번 가봐야지. 네. 끼리끼리 유학생들끼리도 갈 수 있고 오히려 그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현지 우리들보다도 더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정말 무궁무진한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는 그런 직업 그리고 그것들을 해 가시는 분들을 오늘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제 선생님께서 오늘 좀 가지고 오셔서 좀 보여줄 자료를 갖고 오셨잖아요. 저희가 그거 보고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호 선생님 그러면 이제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고요. 또 중간중간 전 선생님이 또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행사를 진행했던 사진 자료를 그러네요.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예. 그중 2013년도에 진행했던 그 대구 북성로에서 펼쳐졌던 도심 RPG입니다. 이게 북성로를 나의 북성로를 지켜줘라는 그런 타이틀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그 북성로 지금 우연서루라는 곳이 있어요. 우연서루가 애국지사들 항일 운동을 했던 애국지사들 한 150여 명을 배출했던 그런 스토리를 모티브로 해서 스토리를 잡아냈고 그다음에 그 북성로라는 게 원래 대구 지역에는 공구 골목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공구 일반의 공구 망치라든지 톱이라든지 못 이런 걸 판매하는 공구 골목으로 유명했는데 이 북성로 공구 골목이 다른 지역으로 거의 한 3분의 2 이상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공구 골목이라는 것도 조금 살려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해서 미션 같은 경우에는 공구를 활용한 그런 미션도 같이 배치를 했었고 그러면서 애국지사가 같이 캐릭터가 되어서 애국지사들이 활동을 펼치는 그런 형태로 도심 RPG를 진행을 했었고 특히 이때는 2007년부터 계속 해오다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게 돼서 별도로 그 이후에 외국인들만을 위한 RPG까지 개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사진 보시면 근데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때 이 사진이 외국 사람들이 이 당시에 싸이의 그러네요. 강남 스타일 굉장히 유행할 때 직접 나서서 음악에 맞춰 춤추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 미션 수행하는 그런 사진 모습들. 이 사진은 다 모여서 우리가 말 OT라 그러죠. 그렇죠. 출정식을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대구 야행 도심 RPG 각시탈의 후예라는 타이틀로 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야간에 도심 RPG를 펼쳤습니다. 여기 대구에 서울에도 뭐 정동 야행 같은 게 있듯이 대구에 대구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마 야행 프로그램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구가 아니고 최초로 아마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램이죠. 정동 야행으로 그다음에 울산 쪽하고 다른 지역에도 야행 프로그램이 생겨났는데 대구 야행 쪽 안에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 여기도 보면 일제시대 때 배경들이 근대골목 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1 운동 계단 길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계산성당도 있고 이상화 고택이라든지 서상동 고택이라든지 일제시대 때 많은 문화유산들이 많은 장소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근대골목 투어를 RPG를 통해서 제대로 알아가자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독립운동 많이 하시고 네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자주적인 그런 운동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곳에서 이 이름을 그래서 각시탈의 후예라고 해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밤에 한다는 것도 야간에. 그거하고 또 스토리텔링이 맞으니까 이렇게 짜시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처음엔 약간 이상하더라도 듣고 나서 이해가 되면 사실 그게 좋은 콘텐츠잖아요. 바로 느낌이 왔을 때. 이게 바로 짝짝 붙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지역사랑 도심 RPG입니다. 이것 또한 대구에서 이렇게 펼쳐진 행사인데 올해 대구가 대구 시민 주간이라는 것을 처음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 사회에 대구 시민으로서 우리 지역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심 RPG를 펼쳤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뭐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대구 하면 또 젊음의 거리로 유명한 동성로 이걸 배경으로 해서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가족 단위도 많이 참가를 했었고요. 재밌게 그때 상금이 전체 상금이 1등 상금이 100만 원. 주여되고 전체 상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즐기고 뭐 그 정도면 너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좀 그런데 일단 적어도 일단 저 정도 선은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 모시고 또 다른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화면 보니까 확실히 저렇게 하셨고 또 느낌도 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사례랄까요?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네요. 또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도심 RPG 하면 제 기억 속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일 처음 기획했던 그러세요? 도심 RPG입니다. 이게 타이틀을 제나의 성수. 제나의 성수. 제나의 성수. 이게 제나가 순 우리말로 자아라는 뜻입니다. 제나의 성수를 기획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이게 2007년도에 게임 축제 기간에 한 프로그램으로 같이 이제 도심 RPG를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받으면서 이때 도심 RPG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처음 기획서상에 만들어 넣었었습니다. 보통 보면 뭐 포스트 게임도 있고 뭐 추정놀이, 뭐 오리엔티어링 뭐 이런 타이틀로 주어진 장소에 가서 미션만 수행하고 거기서 점수 받아서 하는 거를 기본으로 깔았는데 저희들은 RPG라는 단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역할 수행, 본인이 캐릭터가 되어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에 있는 많은 자원들, 관광 자원들이라든지 문화, 역사적인 자원들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역할 수행을 하면 가장 좋을까 굉장히 고민했던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 생각이 나는 그런 아이템인데 제가 이 당시에 많은 거리들 중에 자원들 중에서 그래도 외지 사람들이 대구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릴 만한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팔공산이 딱 일단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팔공산에 있는 8영웅들 처음에 팔공산이 그 공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태조 왕건하고 후백제 견훤 때 그 왕건을 지키기 위해서 8명의 공신들이 옆에서 붙어서 같이 호위를 하면서 이 죽은 8공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이 공산에서 팔공산으로 바뀌었다는 게 유래가 있어요.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거 기획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영웅 자체가 이제 캐릭터가 돼가지고 이제 롤을 주셨군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겠어요. 단순히 뭐 이 8영웅에 대한 캐릭터만 부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캐릭터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미션을 수행할 때 점수가 A라는 캐릭터를 만약에 선정하게 되면 A라는 포지션에서는 내가 점수를 조금 더 가산점을 받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재미 요소를 좀 많이 가미를 해서 진행을 했던 제나의 성수고 그 당시에 또 조금 뭐 경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나가 비유적으로 대구를 또 상징하게 만들어서 제나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제나의 성수를 구하는 8공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쭉 풀어나고 이 당시에 가족 단위가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해서 처음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뜻깊었던 그런 행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첫 기억도 그러시고 또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그 다음 것들을 만들어내는 토양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남지 않으셨을까 싶고 전준 선생님도 뭐 이해 못지않게 많으시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뭐 다 기억에 남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제나의 성수라든지 북성로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다 같이 만들었고 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어쨌든 처음인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냥 난리 얘기였고 2006년도에 이제 형태가 만들어졌거든요. 도심 RPG 형태가. 그때 막 미션을 빨리 수행하려고 자전거도 끌고 오고 오토바이도 끌고 오고 막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는 시민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실 첫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개념이 좀 더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하던 걸 처음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속도전으로 가서는 큰일 나겠다. 2006년도에 이제 그
제대로 해야 되는 길이 열렸던 거죠. 그래서 하는 놈 못 이긴다라는 말이 있나 봐요. 진짜 해봐야, 그죠? 그래야 이제 시민들 참여라고 좀 생각해서 머릿속엔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반영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뭔가 이렇게 가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조직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방향타가 좀 더 자리 잡히셨나 봐요. 그걸 잡히고 그걸 계기로 이제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요. 그러셨군요. 그걸 갖고 이제 이호 대표님하고 같이 제나의 성수를 만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사실 그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제나의 성수가 어떻게 보면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근데 사실은 실패해도 이런 건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실패라고 말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 자체가 성과죠. 그러니까요.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뭐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면 이게 그거예요.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어떤 자질, 어떤 성향이 좀 유리하겠다는 생각도 조금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또 그런 얘기를 좀 하죠. 도심 RPG 효과가 가져오는 효과는 물론 이게 뭐 학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일단은 이제 참가자 입장에서 이게 아까 화면도 보셨겠지만은 일상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멀리 가거나 소풍을 가는 이유가 일상을 탈출하기 위해서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멀리 안 가더라도 일상을 탈출할 수 있고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고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역을 좀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측면이 있고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 마케팅하는데 이것만큼도 좋은 게 없더라고요. 이게 미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경험만큼 무서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방문하게 하면서 경험을 쌓게 하고 재방문을 하게 하는 이런 장치가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또 다이렉트 마케팅도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이거 바로 어디 갈 때 가야 되니까. 이게 선물로도 뭐 그런 식으로 또 지원을 하면서 또 이렇게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수면 지원도 있고. 블록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으로 미션을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원과 함께 아주 홍보도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또 자연스럽고 그러네요, 선생님. 그래서 이 참여자들이 이제 몰입이 된다는 이 자체가 많은 효과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해주신 말씀을 이제 논문을 쓰고 뭐 이러면 어려운 말들이 있겠죠? 어쩌고 공간에 뭐 어쩜 무슨 이러면서 하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 효과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특히 이 지방자치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자기 지역에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분명히 기여를 하고 또 관광적인 거나 홍보 차원에서 분명히 기여한다는 거 알게 되시면 계속해서 이거를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것도 아이디어를 내실 것 같고 그분들도. 알겠습니다. 오늘 적잖이 상상이 가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도심 RPG 개발자는 문화부터 역사, 인물 등 도심 RPG를 진행할 지역에 대해 조사한 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심 RPG의 시나리오와 캐릭터를 만듭니다. 그 다음 미션과 보상을 결정하고 도심 RPG를 최종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도심 RPG 개발자가 되기 위한 어떻게 실질적인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 도심 RPG란 무슨 수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이렇게 합시다라는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쭤보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선생님 도심 RPG 개발자가 된 계기는 뭐세요? 사실 이제 이벤트 회사 하시면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계속 지역 축제라든지 기획이 일은 계속 해왔었는데 2006년도에 여기 계신 전종원 선생님이 도심 RPG라는 용어를 가지고 같이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도심 RPG 그냥 단순하게 게임 스포츠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프로그램 하나 정도 아니면 나침판하고 지도 가지고 다니면서 게임하는 오리엔테어링.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캠프라든지 이런 또 기획을 해봤기 때문에 그 캠프 같은 게 하면 추정놀이, 포스트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냥 주어진 장소에서 게임을 하고 미션을 수행하고 그걸로 이제 끝이다라고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다가 RPG라는 단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그 다음 나온 게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자원을 가지고 스토리를 꾸며나고 참가자들에게 캐릭터를 부여하고 온전히 게임을 오프라인으로 끄집어낸 그래서 도심 RPG라는 게
개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뭐 어떤 뭐 전문적인 과정을 했느냐 사실 이렇게 여쭤보기는 좀 그렇고요. 애초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또 하시다 보니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신 와중에 RPG라는 개념이 여기 이제 들어오면서 그걸 확 이제 진화시키신 단계이기 때문에 무슨 어디 책이 있는 것도 책 좀 쓰세요. 책은 나왔습니다. 책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게임 그래서 책 좀 보시고 이렇게 뭐 공부해 갖고 시험 볼 수는 없으나 맞습니다. 이제 뭐 저희들이 문화 콘텐츠 관련돼 있는 거 아니면 공간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시면 충분히 이해는 가실 거예요. 근데 다만 아주 생생한 증언과 그 책을 남아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 이쪽으로 좀 접근하시는데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선생님처럼 사람과 직접 만나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접근하시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쭤보죠, 선생님. 그럼 도심 RPG 개발자로 활동하다가 조금 더 진화되거나 뭐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출발이 그렇죠. 문화기획자로 출발했다가 도심 RPG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도심 RPG를 하다가 문화기획자가 네, 되기도 네. 하고요. 이호 대표님처럼 이제 이벤트 프로듀서가 되기도 그렇죠. 하고요. 또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지역 활성화나 뭐 이런 지역 활동을 하는 활동가가 되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커뮤니티 디자이너가 예, 되기도 하고. 예. 뭐 그런 길들이 열릴 수가 있죠. 그러네. 저도 이제 또 이참에 또 같이 넣죠. 예. 그렇다면 오랜만에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저 혼자 하는 직업 큐레이션 프로거든요. 그럼 PD님이 살려줄 때도 있고 안 살려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가 그 전에 그 마을 기획자 이분이 나오셨어요. 네, 예. 마을 기획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들과 하시는 그런 것도 분명히 같이 연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 스토리텔러도 나오셨거든요. 하시는 일이 거의 그렇고 사실은 근데 그분은 그분대로 또 이렇게 자기 구축을 하시지만 분명히 협업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문화 콘텐츠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문화 원형 연구하시는 그 학계분들 있잖아요. 지역 사학자 내지는 향토 사학자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계속해서 끈끈한 유대를 가져가신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러시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굉장히 뭐 서비스나 이런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막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에서 지금 저희 이 도심 RPG 개발자로 생각한다 그랬을 때는 뭐 한두 개를 이렇게 나열한다기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진화되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만 한다면 지금 뭐 그 방향이 굉장히 넓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소소하게 이제 프로를 맡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이제 또 다 이제 보내드릴 때가 거의 다 오긴 왔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들었어요, 선생님. 그 환구단 뭐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건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서울 중구에서 중구거든요, 이거는. 도심 RPG를 했던 건데 드디어 대구를 벗어나서 중구로 오셨습니다. 수출을 했죠. 예. 그때 수출했을 때 만약 저 혼자 해서 못했을 거예요. 우리 또 이호 대표님이랑 같이 했고요. 두 분 사이 좋으시네요. 이게 서로 멀어질 수가 없는 이상한 관계라서 그거 할 때요. 아까도 진짜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도심 RPG의 제일 기본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만들어낼 수 있고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구단이라는 모티브로 서울 중구에서 하게 됐는데요. 이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고 그 황실의 예법에 맞춰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재단을 만듭니다. 그게 대한문에서 일직선 되는 방향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흔적이 거의 없어요. 흔적이 거의 없고 그 재단은 밀어버리고 경성 제국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웨스틴 조선이거든요. 그리고 그 터에 남아있던 것들은 정자라든지 몇 개만 남아있는데 그게 프라자 호텔하고 다 둘러싸여 있어요. 선생님 저 그 프라자 호텔하고 시청 사이에 뭐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자리입니까? 황구단 자리입니다. 그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모르니까. 그게 엄청 중요한 자리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도심 RPG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맨날 지나다니는데도 모르고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 구자, 단자를 찾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환자를 찾는 방법도 좀 웃겼습니다.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저기 동아일보 전광판. 예, 거기서 막 환자는 구자 확 쏟아지게 하고. 아, 이제 그런 거 기억하셨구나. 예. 그다음에 세종대왕 그 동상 밑에 가면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거기서 또 글자를 환자를 또 찾아내고. 진짜 그저 아예 진짜 AR을 그때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이제 거죠. 증강현실을 아예 그냥 이렇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아날로그로 갖다 박았죠. 예, 진짜 하셨네요. 예, 아예 더 훌륭하셨습니다. 예, 더 훌륭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항구단에 가서 최종 미션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때 제가 2달 동안 중구를 걸어 다녔어요. 네. 거의 중구에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걸어 다니니까 많이 또 보이더라고요. 보이시고.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서울 사람보다 제가 중구를 더 중구는 잘하시겠네요. 중구는 꽉 잡고 계시겠네요, 진짜. 그 길 안내도 해주고 지나가면 설명도 해드려요 제가. 여기 뭐다 그러면서 그렇겠네요. 뭐 아간파처로 유명한 러시아 공사관 앞에 커피 마시는 곳도 있거든요. 고종이. 그렇죠. 그런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커피 맛도 다르고 그런 건데. 그 미션이 커피 그러니까. 마시니까. 저 고삼차 그죠? 고삼차 그 쓴 거. 예, 그걸 먹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게임이니까. 굉장히 호응은 좋으셨으니까 아마 많이 기억에 남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때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2,000명 왔어요. 아, 많이 왔구나. 완전히 강화문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셨구나. 완전히 신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작가님하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마감 자체는 사실 1,000명 정도를 보셨는데 예. 더 넘게 오신 거네요, 그러니까. 와버렸어요. 현장에. 시급했죠. 그때 그랬으면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좀 일이 더 막 서울에서도 계속 있으시고 막 예. 그러셨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확 확산되지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겠죠. 예. 일단은 지금이야 이 직업 방송에서도 키워드를 찾아 초청도 해주시고 하시지만 그건 우리 작가 부지런해서. 예.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예. 예. 도심 RPG가 뭔지도 잘 모르고 예, 저희가 아버님 얘기했으니까. 예.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부정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예. 저는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좀 그래도 좋아졌다. 혹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든가 예, 예. 모티베이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아직도 대중적으로는 조금 예. 그러나 보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자원을 찾아서 신호업을 짜야 되고 그럼요. 거기 맞춰서 시나리오도 만들고 이런 작업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예. 그냥 나오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짜시는 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중구에서 성공했으니까 동대문구 이제 계신 분들이 그거 성공하셨다면서요. 그 이번에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미 조사해야 되고 시장도 다 해야 되니까. 너무 싸게 들어가니까 그 돈이 안 맞아서 어긋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제작 기간도 제법 걸리고 그래서 이호 대표님은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쪽으로 가가지고 왜 뭔가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좀 비중 있게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좀 아쉽겠습니다만 그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주의해야 돼. 이제 해보시니까 요거는 좀 체크하고 주의해야겠다. 안 그러면은 조금 이런 건 뭐가 있으세요? 제일 큰 건 일단은 스토리에 중점을 좀 잘 둬야 됩니다. 일단 예, 그 지역의 뭐 역사, 뭐 문화, 자원 이런 것들을 좀 잘 분석해가지고 좀 스토리가 탄탄해야 일단 내가 기본이고요. 그 예. 캐릭터가 됐을 때 움직이는 의미 부여가 동기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 대신에 이게 스토리를 만들고 핵심 컨텐츠를 뭘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예.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지역이라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뭐 인물, 역사, 관광지, 명성지 이걸 다 아우르려 그러면 진짜 정작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돼요.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네. 예, 그래서 예. 핵심을 뭐로 가져갈 것이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못했던 거를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가장 기본되는 거 하나를 잡고 주변 가지처럼 붙여서 살짝 알려 나가는 그런 핵심 컨텐츠를 하나를 뭘 잡느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학교에서도 지금 이제 사실 공무원들이나 이제 네. 기관에 계신 분들 얘기를 많이 하실 거 아니야 아무래도. 네, 근데 학교에서도 지금 학생들이랑 같이 요즘은 이제 뭐 중학교도 요즘 그거 하잖아요. 한 학기 이제 자율학기제 같은 것도 예. 여러 가지도 하면서 점점 이게 1년이 된대요. 또 이제 그게 예, 예. 넓어지고 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나가서 뭘 봐라 그러는데 이거를 교육 활동하고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예, 예. 아까 그렇다면 늘 걸. 그걸 또 놓쳤네. 아무튼간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특히
같이 공부하시는 이런 입장에서 하시게 되면은 학교에 계신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분명히 효과는 좋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게임이고 누구보다도 몸으로 체현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지금 기관분들이 지금 아까 콘텐츠 학급에 넣고 싶어 하시다 좀 그럴 수도 있고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문제 너무 좀 짜게 접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교육 쪽 프로그램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긴 했네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라고 저희가 부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에듀테인먼트 그쪽 관련된 분들 계셨는데 그렇게도 연결 큐레이션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좀 같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선생님은 이제 스토리텔링 짤 때 주의할 시점이라면 선생님은 실제 이제 개발해서 실천하는 과정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이 공공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공공재를 공공장소에서 풀어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돈벌이로 봐버리면 일이 오히려 안 되거든요. 중요한 부분 얘기하셨네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좀 알리겠다, 배워보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온라인상에서 게임은 죽더라도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잘못하면 진짜로 잘못되니까. 이게 사고 한번 나면 한 3년 쉬실 수가 있어요. 진짜. 사고 나면 정말 오래 쉬실 수 있어요, 이게. 끝이죠. 그러네요, 진짜.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그 스토리텔링 짜실 때 주의점, 뭐 개발하시고 실천할 때 주의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통털어서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으시는 것 또한 지금 도심 RPG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일 것 같아요. 느낌이 확 오네요. 알겠습니다. 도심 RPG 개발자의 진출 분야입니다. 도심 RPG 개발 외에도 문화나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는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강의 및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여쭤보는 게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정보 차원에서 대략적인 수입 여쭤보는데요. 이거는 뭐 진짜 말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여쭤볼까요? 뭐 기관에서 연구과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대충 해보니 그냥 중소기업 어느 정도 되더라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드리면 앞서 이호 대표님이나 제가 소개를 할 때처럼 도심 RPG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못 먹고 삽니다. 생업이 되실 수는 없죠. 될 수 없고요. 도심 RPG 하나로는 괜찮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다른 업들과 연계되는 걸 모으면 뭐 먹고 살만합니다. 제가 다른 것도 하시면서 하니까. 결혼도 했거든요. 이래 보여도 가족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아까 아버지 말씀대로 가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요. 밥은 먹고 다닙니다. 사실 저희 중년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뭐 툭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사명감과 책임감과 실제 또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점 염두에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정도만 해도 느낌은 옵니다. 느낌은 오고 이혼 선생님은 일단 기업체가 있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창출하시고 같이 실현하시면서도 여기서 또 수입은 뭐 있긴 있죠. 아무래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그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기업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이거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 거 같이 아니에요? 참여하고 그렇죠. 아이템 회의할 때도 같이 그렇죠. 해야 되고 현장 답사할 때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혼자 이렇게 많은 지역을 이렇게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같이 분업을 해서 시나리오 파트, 그다음에 아이템 파트, 이 아이템이 그 장소에서 실행 가능한지 또 현장 답사도 다 돼야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기획이나 그다음에 현장 답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용적으로 제대로 아직까지 인정을 다 못 받으니까 연구과제 오거나 용역 나올 때 사실 그게 좀 딱 정해져서 제대로 좀 나오면 좋은데 사실 그만큼은 안 되시니까 조금 힘드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 이런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선생님 회사가 어떻게 보면 도심 RPG 개발 교육장이네요. 거기가. 거기가 교육장이네요. 선생님도 물론 사회적 기업가 그거 하시면서 하고 계시지만 아예 선생님은 이벤트 쪽, 프로덕션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분이 왔는데 도심 RPG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가 그냥 학원이네요. 돈 받고 속성만. 돈을 받고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따서 같이 좀 주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이 여기 탐사해야 된다 그럴 때 그냥 가자라기보다는 선생님 그거 받으신 거에서 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심 RPG가 좀 나아가야 될 때 어떤 식의 그 제도적인 개선 혹은 바람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도심 RPG 자체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RPG가 오프라인에서 하다가 온라인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있던 걸 끄집어낸 게 이제 도심 RPG인데 이게 이제 그 디지털과의 융합이 예. 좀 중요하더라고요. 예. 초기 개발 당시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어서 예, 그러시네요. 뭐 노트북 100대를 뭐 임대해가지고 T 로그인 꽂아서 할까 온갖 상상들 다 했는데 예. 아, 그런 게 중요하죠. 아이폰이 나오면서 한 방에 해결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뭐 정강현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예. 거리에 카메라를 갖다 대면 옛날 그림 모습이 재현돼가지고 그 안에서 미션이 도출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내년도에 북성로에서 이호 대표님과 같이 풀어낼 건데 북성로에서 디지털이 조금 더 결합된 형태의 도심 RPG를 개발할 거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말씀이 그것이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중요한 나가야 되는 방향이 조금 더 이제 과감하니까 원거리 융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있는 데서 이제 역사, 사회, 정치 이렇게 엮여있는 근거리 융합보다는 이제 원거리 융합으로 디지털이나 ICT 기술 이용해가지고 제 생각에 포켓몬고 많이 유행하고 이제 전 지구적인 선풍 얻으셨을 때 그래 내가 했던 게 간접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생각도 하셨겠습니다만 또 한편은 배도 아프셨겠어요. 이거 내 건데. 안 아팠습니다. 아니라고. 왜 안 아팠냐면 이 지점에 진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잘라서 좋은 적이 선사되니까. 도심 RPG가 갖고 있는 핵심 DNA가 아날로그거든요. 예. 포켓몬고는 너무 디지털로 가 있어요. 아, 자신 있으셨다 얘기시구나. 예, 이게 하다가 좀 멈출 거라고 좀 생각했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한계가 있고요. 맞습니다.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원동력이나 체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좀 더 테크와 더 들어가 볼까라고 유혹을 받다가 이거는 본질을 잃어버린다. 예.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도 방향은 원거리 융합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플랫폼 자체를 완전히 그런 식으로 AR 쪽으로 바꾸는 거는 조심하고 경계할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사용자 경험 쪽으로 봐더라도요. 처음엔 그게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데요. 갈수록 흥미는 떨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아날로그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근데 너무 그거에 경도되면 자칫 길을 잃으시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건강한 뚝심과 뭐 그런 걸 갖고 계신 대표님으로 제가 오늘은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성찰이세요. 정말. 또 괜히 교수 같다 이런 얘기. 근데 좋은 성찰을 가지고 접근하신 거라서 저는 아주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선생님께 제가 같이 질문 드릴게요. 도심 RPG 개발자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더 많은 곳에서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인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뭐 예산 확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춤해 있는 상황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그것만 보더라도 함께 했던 뭐 담당 공무원이나 같은 기관이나 뭐 사회단체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한번 했던 분들은 계속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에서 지금 많이 그 RPG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대구에 있는 분들은 이제 담당들이 해보니까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분들도 이걸 한번 해보시면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 가신 분들은 여러 분 계세요. 그런데 실제 이게 왜 확산이 안 되는가 하면 가서 설득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전문가를 불러주시면 제대로 설득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 보겠는데 이게 또 그 윗단계까지 설득하기가 또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전한다면 많은 지역에서 그 지역의 관광 상품처럼 아니면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걸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구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예산 잡으실 때 항상 요거 행사할 예산을 이미 다 잡아놓으시고 시작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포항에도 한번 오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공무원들하고 친한 건 아닌데 말씀을 좀 드려서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같이 좀 하시면 어떠냐. 근데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실패도 경험해보고 정말 몸으로 체현한 역량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보셔서 얘기를 좀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거를 좀 끄집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포항도 그런 거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질문입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도심 RPG 자체가 이제 하나의 프로그래밍이긴 하지만 네. 이걸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마을 교육 나눔. 그렇죠. 그거 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사회적 기업하고도 모델 맞고. 예. 예. 마을 안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인데 이 도심 RPG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마을의 청소년들이 마을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으로서 도심 RPG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체험도 뭐 도심 RPG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공간 스토리텔링도 말씀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스타필드 알리려면 이걸 한번 돌아다니게 한다든지 네. 그런 것도 근데 가능하고. 그렇게 이제 또 이익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기업과도 예, 연결시킬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도심 RPG 개발자는 이 도심 RPG를 개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융합, 그렇죠. 연계 예, 이걸 예. 통해 다양한 일들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화한 마케팅 단계로도 접근하시는 예. 분들도 같이 일을 하실 때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네. 바람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마지막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도심 RPG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예. 도심 RPG 컬렉티브라고. 아, 예, 예, 예.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협동조합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이호 대표님이나 후배들이 아이고, 또 예.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도심 RPG 기획안이라든지 실행 계획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우리 엔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걸 온라인에 그냥 공유할 네, 생각이에요. 오픈 소스로 그냥 다 예. 넣으셨군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오픈 소스로 올리고 도심 RPG 로고도 쉐어링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 도심 RPG 로고가 있으시군요. 아, 예. 아, 그것도 들어가서 봐야겠네. 제가 저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좀 진행되도록 할 예, 계획인데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이 제대로 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가서 이제 서포트하고 예, 예. 뭐 또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 가지고 또 공급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실제 해봐야 느는 거거든요. 이거. 네. 근데 그냥 이거 너무 좋고 내가 해봤다 해서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요 과정만 몇 번 거치시면 네.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 이제 점점 양상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쪽으로 전망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호 대표님 같은 질문입니다. 네. 그 RPG 아이템으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좀 대구 경북 지역이 그 호국 벨트라고 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서 호국 벨트 RPG를 지금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그 호국 벨트 이걸 넘어서 도심 RPG가 단순 게임 이상의 대회처럼 좀 만들고 싶다는 대회가 그런 매해 포부가- 열리는 대회처럼. 네네, 대회처럼 뭐 예를 들어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한다 그러면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에 하루로 그냥 뭐 2시간, 3시간이 아닌 뭐 2박 3일, 3박 4일 정도 그래서 전체 서울을 아우를 수 있는 요게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나라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그건 굉장히 좋은 네. 아이디시네요. 뭐 한 보름 정도 뭐 내지는 한 달 정도 뭐 장기 국토 대장정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 문화유산들, 많은 관광지들을 알아나가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분들을 같이 융합해서 한다면 굉장히 대회처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있습니다. 다 스마트 시대로 연결돼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그분들한테도 롤을 주고 같이 하고 뭐 이런 것도 분명히 가능할 거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회라고 했을 땐 여러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이제 지역 활동가 지역 도심 RPG 개발자들이 많아지면 각자 개발한 게임을 가지고 실현해보고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컨텐츠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어땠는지 의견도 바로바로 피드백 받아가지고 또 해보고 진짜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좀 꿈에 아주 막 흥분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 어떻게든 계속 좀 이게 꾸준히 추진하시고 설득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었는데 뭐 그게 다 표현이 됐을 것 같아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굉장히 전망이 이게 뭐 돈을 확 번다 저희가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꾸준히 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심 RPG 개발자의 전망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도심 RPG에 대한 관심과 수요, 그리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도심 RPG는 그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 교육,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참가자의 몰입도가 크기 때문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데요. 이런 점들로 볼 때 도심 RPG 개발자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도심 RPG 개발자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철용 대표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아까 잠깐 사용했는데요. 우리말로 풀면 이렇게 게임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게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게임이 꼭 보기에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영역에 이제 적용이 돼서 놀이, 경쟁, 보상 같은 이런 요소를 도입해서 게임처럼 쉽게 즐기고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용어인데요. 이처럼 게이미피케이션이 게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요. 뭐 의학, 교육, 문화, 마케팅 다양한 분야에 지금 접목되고 있습니다. 도심 RPG 역시 게이미피케이션의 아주 좋은 한 예로서 그 활용 그리고 전망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심 RPG 개발자들의 활동도 더 활발해지고 더 좋은 커뮤니티 디자인들이 나오겠죠.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